안녕하십니까, MC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변을 했습니다. 여보, 저번에 그 닌자 그거는 내가 팔았어. 얼마에? 아니 뭐 그냥 좋은 사람이 와서 가져갔어. 입금해놔. 아니 근데 그게 입금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 물건을 바꿨거든. 오토바이를 바꿨어. 오토바이랑 오토바이끼리. 그래가지고 그거 오늘 보여주려고 자기 갖고 왔다고 새로 얘기하려고 바꿨어. 그냥 비슷한 걸로 바꾼 거야. 괜찮아. 물건 괜찮아서 내가 갖고 왔거든. 나쁘지 않아. 뭐 이거는 뭐 팔지는 모르겠어. 내가 옛날부터 좀 갖고 싶었던 거긴 한데 그래서 잘 갖고 왔지. 근데 이게 자기를 뒤에 태우는 그런 오토바이는 아니야. 그냥 이제 뭐 어차피 닌자도 안 탔잖아. 그래가지고 닌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져갔고 나도 비슷한 거여가지고 바꿨어.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끼리. 아니 바꿨다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봐 그렇게. 자기도 좋아할 거야. 이뻐서 괜찮아. 그 어차피 닌자 자기도 안 탔었잖아. 나는 못하지. GT도 잘 안 타는데 뭐. 하여튼간 좀 깨끗한 놈으로 괜찮은 놈이 있어서 내가 갖고 왔지. 지하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중전마마 납시오. 뭐야? 지구 같았잖아. 어? 아 뭐 비슷한 거야 뭐. 비슷한 게 아니잖아. 자기가 두가티를 알아? 아니 뭐. 하나 비슷한 거라니까? 안 비슷한데? 뭐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여긴 보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탈 수 없고. 차이가 좀 나는데? 조금 차이. 닌자보다 한 몇십만 원 정도 조금 차이 나가지고. 600만 원 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 하여튼간 내가 바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 돈이 필요했을 텐데. 나머지 돈은 뭐 내가 그냥 알아서 잘 뭐 그동안 좀 알바 좀 해서 뭐 자기한테 그런 거 없이 했지. 뭐가 그런 거가 없어. 하여튼 봤지? 올라가. 문치랑 있어. 올라가. 내가 이거 세워놓고 갈게. 왜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야 나를. 빨리 가. 아니라니까 빨리 가. 올라가. 일단 올라가. 올라와봐 따라서. 아니 이거 세워놓고 좀 유튜브 촬영 좀 하고 갈게. 빨리 와. 아니 올라가 있어. 금방 갈게. 금방 밥 먹자. 그냥 밥 먹자. 저녁 맛있는 거 먹자고. 생각보다 우리 와이프들이 오토바이 브랜드를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요즘 연말 매우 바쁜 일정으로 업로드가 늦은 점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벌써 기획해서 촬영해뒀는데 이 영상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이제야 업로드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 영상도 벌써 촬영해둔 것을 이제야 업로드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들급을 기변을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시듯 제가 가지고 있던 2기통 닌자 650을 좋은 분께 보내고 입양하려고 눈독 들이던 두가티 959 파니갈레 코르세가 좋은 녀석이 생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놈을 데리고 왔는지와 지금 이 959를 가져와도 탈만한지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거 화석각 아닌지 가져온 포인트 등을 나중에 시승 리뷰 전에 한번 제가 밑밥을 깔아보겠습니다. 우선 닌자 650을 보내고 사실 통장 잔고에 그동안 뭐 짬짬이 알바해서 모은 돈이랑 해서 막상 자금이 쌓이니까 뭐 요즘 굳이 오토바이를 잘 타지도 않는데 오토바이 산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와이프한테 등장 스매싱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크를 구매할까 말까 고심을 했습니다. 저도 40대 가장이다 보니까 저의 사업소득은 절대 나만을 위한 일에 사용하지 말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건 제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쓰는 것이고 오토바이는 뭐 사실 저 혼자 좋다고 하는 것이니까 뭐 짬짬이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사야 하는데 이 짬짬이라도 본자 위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결혼 11년 만에 또 제 돈도 생겨보니까 막상 쓰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부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위에 보시는 링크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썰을 한번 풀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한번 이런 부부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활부라는 것을 좀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 특히나 오토바이나 차 이런 거는 아예 활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 활부로 사서 타다가 보면은
활부금 나가는데 소모품 교체할 시기가 되면은 또 비용이 2배로 지출이 돼요. 그럼 이게 타는 즐거움보다 그 돈 갚으려는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건 즐기기보다는 좀 스트레스가 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것을 활부를 하지 않지만 특히나 오토바이 차는 절대 안 사면 샀지 활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냥 가지고 있는 GT랑 듀크만 잘 관리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이 두가티가 2025년 새로운 라인업 발표해서 이 959 후속 모델 V2가 2025년 V2 같은 경우 엔진 마력도 내려갔고요. 이제 더 이상 이 두가티의 밸브 시스템도 역사의 기억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959를 살 금액이면은 조금만 더 보태시면은 V2를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사람 취향이라서 저는 이 유로5 대응 이전 엔진들을 왠지 날것의 맛이 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959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어릴 시절 두가티 아이콘 중 하나인 뭐 노랑이 748을 제가 탔었었는데 그때 그 멋의 한도 초과가 그리웠죠. 지금은 뭐 마시모 탐부리니 형님의 역대급 디자인인 그런 748이나 916 같은 모델 상태 좋은 녀석은요 윗돈을 주고도 못 구해요. 사실 이제 두가티도 엔진도 풀체인지 되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다른 브랜드처럼 플래그십 모델을 제외하면은 그 이하는 슈퍼스포츠여도 공도에서 편하게 타는 출력도 낮추는 바이크들이 출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대의 흐름이죠. 그렇게 점점 시대의 흐름에 맞춰지는지 이 오토바이 씬에도 보면은 이전 것들이 잊혀지게 되는 게 매우 아쉬워요. 네, 오토바이라는 장난감은 우리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뭐 다른 장난감이랑은 좀 틀린 녀석들이잖아요. 그래서 눈여겨보던 중 반가운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가티 959를 구매할 거면 몇 가지 제 기준을 갖춰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뭐 두가티 형님들이랑 고인물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제 MC자세 채널은 발인이 분들도 있으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중년의 형님들도 계시니까 그냥 알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부터 MC자세의 초이스픽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959 파니갈레는 지금 두가티 V2의 이전 버전 모델입니다. 이 959의 그전 버전 모델은 899입니다. 두가티 파니갈레는 뭐 가정용 게임기 아시죠? 플스4처럼 플스4가 있고 플스4 프로가 있듯이 959와 코르세라는 상위 업그레이드 모델이 존재합니다. 물론 뭐 플스야 상위 호환 모델이 처음에 초창기 모델이 나오고 차후에 개선점을 해서 프로가 나오지만 두가티 파니갈레 같은 경우는 959는 상위 버전이 코르세이고 V2의 경우 베일리스라는 모델로 해서 처음부터 별도로 출시가 됩니다. 기본 라인에 쇼겁이나 뭐 몇 가지 추가 튜닝 옵션을 기본으로 추가돼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모델보다는 가격이 소폭 상승되어 책정되어서 출시합니다. 특히나 959의 경우 코르세는 이 쇼겁과 배기가 순정이 아닌 튠이 들어간 모델이라서 두가티의 강렬한 레드만 포기한다면 뭐 조금 비용을 더 주고라도 코르세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르세는 이 단순히 드레스업 튜닝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겁과 배기 튜닝이 돼 있어서 이 성능과 퍼포먼스에도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뭐 두가티의 강렬한 레드야 뭐 나중에 원하면 랩핑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 저는 무조건 이 코르세를 구해야겠다고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고 959 코르세는 제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이 잘 없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은 딱 이랬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이 언더배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가티 언더슬링이라고도 하는데 이 언더배기는 파니갈라에서 꽤 고가의 튜닝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더배기가 되어 있는 차량은 같은 중고에서도 한 200 정도 더 가격이 나가요. 959 코르세의 경우 애초에 아크라 포빅이 기본으로 장착돼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언더로 아크라를 하게 되면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언더배기가 가격이 꽤 나가는 거죠. 일반 959는 언더배기를 하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코르세는 기본인 쌍발 사이드가 아크라 포빅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굳이 하지 않고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959 코르세에 언더배기를 하는 오너라면은 그 이전 모델인 899가 첫 출시 때 환상의 디자인을 아마 오마주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두가티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분이라면은 저와 같은 논점을 가지고 바이크를 대할 것이기에 충분히 관리도 잘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두가티는 라인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어야 타기 더 재미있는 바이크입니다. 여기서 두가티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거 한번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티 959 정도는 처음 바이크를 접하는 사실 발인이 분들은 쉽게 구매하기를 마음먹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왠지 모르지만 두가티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비싼 쓰레기다, 고장 잘난다. 좀 이런 이상한 편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런 루머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가티 오너분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특정 모델들 잠깐 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물론 특유의 시스템 때문에 두가티는 점검이나 관리를 잘해야 하는 바이크가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혼다 벤리처럼 엔진오일만 갈고 막 조지는 바이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고가의 바이크들 뭐 BMW의 M이나 뭐 혼다의 트리플 R 기타 그런 슈퍼스포츠 바이크들은 원체 레이싱용을 공도에서 맛볼 수 있게 뭐 쉽게 디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고성능들은 그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관리 없이 막 조지니까 사실 트러블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엔진 블럭 깨진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엔진 방식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저는 이 항상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두가티는 언제나 배기와 이 리어를 진짜 잘 뽑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전임자인 899와는 다르게 이 그냥 빠따처럼 쌍발로 옆으로 뽑았는지 이게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또 두가티 디자인 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 모노 스윙암인데 V2는 모노 스윙암, 싱글 스윙암이죠. 899부터는 이전 848과는 다르게 더블 스윙암으로 해서 그걸 959가 계승했는데 이 옆으로 뽑혀진 쌍발 마우라를 보면은 뭔가 두가티의 아이덴티티들이 점점 시대에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저는 무조건 959 코르세는 언더가 되어 있는 매물을 보고 있었는데 959는 언더 머플러가 되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코르세는 정말 없더라고요. 지금도 959 매물들이 올라와 있지만 뭐 장기간 올라와 있는 매물들은 아마도 언더가 아닌 일반 머플러나 사이드 머플러들이어서 구매자들에게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건 좀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959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이전 라인들부터 두가티의 라인업을 알고 있을 거니까요. 그럼 959를 지금 사도 될까 하시는 분들에 대해 저의 구매 포인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엔진 얘기인데요. 일단 저는 바이크를 구매할 때 엔진 자체를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제가 S1000 GT를 구매할 때도 가장 킬 포인트가 이 K5 엔진이었잖아요. 예전 감성과 10여 년 동안 이어온 이 사골에서 증명된 엔진 성능. 959는 24년까지 출시하는 V2처럼 두가티의 마지막 슈퍼카트로 엔진입니다. 이 슈퍼카트로 엔진은 명물이긴 합니다. 앞에서 말한 엔진 불량에 대한 두가티 피드백 중 매우 충격적인 것이 뭐 엔진 깨진다, 벨트 나가면 안에 박살나서 수백 깨진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두가티의 엔진 중에 테스타 스트레타 엔진이라는 라인업이 있습니다. 뭐 멀티나 하이퍼, 디아벨, 몬스터 등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여기는 이 타이밍 벨트 시스템입니다. 그와 다르게 데스모세다치 스트라달레 엔진인 V4와 이 슈퍼카트로는 체인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V2나 V4보다 두가티는 중고도 몬스터나 멀티가 월등히 많으니까 이 개체 수 대비 고장에 대한 피드백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자동차나 바이크나 같기에 그런 두가티 오너였던 분들이 고장에서 나오는 피드백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히 엔진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벨트 쪽이 박살 나면서 그냥 안에가 너덜너덜 되는 거죠. 제 주위에 데스모나 카트로 엔진 타신 두가티 오너분들은 그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트로 엔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로 사라지기 전에 이 카트로 엔진에 밸브 시스템이 다 들어있는 이 녀석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두가티를 좋아하는 주위 분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 건식 클러치에 대한 향수를 가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 V4보다 959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취향인데 앞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 싱글 스윙암보다는 이 디자인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맞는 더블 스윙암을 더 좋아합니다. 아마 일제차의 영향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V2보다는 959로 마음을 더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의 실력과 라이딩 스타일로는 저에게는 155마력의 오토바이면 충분합니다. 뭐 얼마 전에 막 200마력 넘는 바이크도 몇 번 탔는데 뭐 기세등등한 젊은 시절이야 막 조지면서 거침없이 탔다면은 지금은 제 삶도 있고 더불어 저의 가족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의 오토바이로 적당히 안전하게만 타면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물건을 보던 중에 마음에 드는 코르세에 언더배기가 되어 있는 차량이 딱 하고 나온 거예요. 동네도 가까워서 보러 갔고 역시나 보러 가서 앉아보고 제가 생각하는 체크리스트에 이상 없다. 뭐 그럼 인수죠. 앉았으면 인수입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만에 다시 두가티 오너가 되었습니다. 959는 정말 잘 만들어진 오토바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탔던 748에서 시작해서 그 후속 모색 749에 풀체인지가 됐고 또 풀체인지가 돼서 848과 899로 그게 다시 959와 V2로 그렇게 적통을 이어온 녀석입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에 만났던 748을 이제 함께 나이가 들어 959로 다시 만나게 된 그런 것일까요? 그런 향수를 가진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전 이 녀석을 아마 마지막까지 제가 간직할 것 같아요. 이전 뿅카 영상에서 BPI 25 이상 알차 금지라는 그런 멋진 댓글처럼 아직도 25 이하로 정말 떨어지지 못하고 이게 떨어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지션도 이전보다 과한 백스텝에 30km 이상 타면 점점 힘든 녀석이란 거 그래서 거의 관상용으로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는 오토바이를 소장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 투어로 슈퍼스포츠, 네이키드, 스쿠터 이렇게 제가 원하는 장르를 가지고 즐겁게 타는 구성으로 세팅을 했고요. 기통도 4기통, 2기통, 단기통 더 이상 기추나 기변 없이 오래오래 아주 잘 이어갈 것으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이전에 왜 하필 아는 형님의 더블러를 제가 한번 타가지고 그동안 치유되었던 알차뽕을 또 다시 맞아가지고 다시 젊은 시절로 심취해서 알차를 하는 라인업을 만들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새로 기변한 두가티 959 코르세의 영입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닌자 650을 좋은 분께 잘 보내주어서인지 저도 좋은 분께 코르세를 잘 데려왔습니다. 그분도 여러 대를 운영하는 라이더분이셨고 저랑 연배도 비슷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꽤 즐거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전에 제가 닌자 650의 킹타이어 꼽아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제 봄이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타서 피드백을 좀 더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건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이 밝았습니다. 영상은 찍어두고 시나리오와 편집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매우 안 좋고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도 모두들 살아가는 안에 또 우리는 소기와 대기와 맞아서 돌아가듯이 열심히 돌아가면서 살아야겠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하시고요. 올해도 안나무복들 되십시오. 이상 과거 MC 자세가 748을 시간과 기억의 턴을 저편에서 보내서 현재의 959로 맞이한 즐거운 기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